심쿵하는 그런 멘트를 가끔 해서 예를 들면 집에 텔레비전 새로 큰 걸 하나 샀는데 신형으로다가 네, 샀는데 집에 와서 거기에 대한 그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달라진 거 없느냐 하고 따라다니면서 물어봐도 네. 뭐가 달라졌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집채 같은 텔레비전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모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난 집에만 오면 당신만 보니까 부인 생일은 늘 까먹어요. 네. 그것도 좀 약간 서운한데. 많이 서운하죠. 젊은 적에는 그날 이제 쌈을 하려고 이제 지나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말이 1년 365일 중에 내 생일 하루 빼놓고 나는 다 당신 생일인 줄 알고 사네. 이런 이야기. 안녕하세요. 뉴스원TV 기자 윤다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후보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후보들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인생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부인분들이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낙연 후보의 부인이신 김숙희 여사님 만나 뵙고 좀 속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많이 힘 대드리고 계신가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잘 될 거다. 염려하지 마라. 편안히 다니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사님도 좀 군대 투어 하시면서 일정 소화하시느라 살 많이 빠지셨다고 후보님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빠지기는 했는데 네. 조금 빠졌습니다. 요즘 보면 국민들께서 후보들의 좀 이런 인간적인 면모도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인으로서 남편 이낙연은 좀 어떤 사람인지. 예, 좀. 4살 차이인데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 어지간한 바람에는 흔들리지도 않고 또 언제 가도 그곳에 한결같이 그곳에 서 있는 그런 당산나무 같은 남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깥에서처럼 엄중낙연 그러느냐 하고 궁금해라 해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근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죠. 저희 남편은 이제 심쿵하는 그런 멘트를 가끔 해서 그동안에 잃었던 점수를 만회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텔레비전 새로 큰 걸 하나 샀는데 신형으로다가 샀는데 집에 와서 거기에 대한 그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달라진 거 없느냐 하고 따라다니면서 물어봐도 뭐가 달라졌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집채 같은 텔레비전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모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난 집에만 오면 당신만 보니까 이런 멘트 한번 들으면 진짜 마음이가 싹 되는데요? 그렇죠. 녹이는 멘트죠. 그런 멘트를 할 줄 아는 남자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른 기억력은 좋은데 그 부인 생일은 늘 까먹어요. 그것도 좀 약간 서운한데. 많이 서운하죠. 젊은 적에는 그날 이제 쌈을 하려고 이제 지나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말이 1년 365일 중에 내 생일 하루 빼놓고 나는 다 당신 생일인 줄 알고 사네. 이런 이야기. 근데 이것도 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화났다가도. 그러면은 그냥 웃고 말죠. 그쵸.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굉장히 좀 그 스위트한 면이 있는 남자예요. 그 보기와는 달리.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 노래를 이제 옆에서 불러줬어요. 근데 정말 녹여주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낮은 목소리로 이장희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궁금한 게 두 분께서 중매로 만났다고 알고 있는데 여사님이 먼저 애프터 신청을. 그렇죠.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와서. 그러면은 그 애프터 신청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소리도 있었나요? 그렇죠. 처음에 목소리가 그 남다른 목소리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행동에서 굉장히 진솔함, 또 그리고 책임감,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겠다. 그런 믿음 이런 게 생겨서 확신이 있어서 이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냥 결혼을 결정을 했죠. 사실 후보님이 좀 이제 지지자분들에게 가장 큰 호평을 받는 것 중에 하나도 안정감. 안정감. 예, 그리고 그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해서 41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실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가장의 그 필요한 자질, 가장이 꼭 지녀야 될 자질이 정치 지도자로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준비된 정치 지도자로서 그 자격이 있다라고 41년을 산 사람으로 보증합니다. 아, 보증. 네, 보증까지 보증합니다. 서셨는데 또 이제 정치인의 아내로서 참 좋을 때도 많지만 네. 좀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정치인의 아내가 힘들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물어봐요. 네. 근데 물론 힘들죠. 네,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른 분들도 다 힘들게 삽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정치인의 아내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으면 네. 그냥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또 항상 가던 곳 가고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난 덕분에 폭넓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정말 아래로부터는 노숙자부터 쪽방촌부터 그 다음에 위로는 대통령까지 또 직업군으로도 별의별 직업군의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렇죠. 그게 그 보통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내가 이 정치인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삶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남편한테 감사하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TV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이 남편 만난 덕분에 그렇죠. 덕분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평범한 아줌마였으면 누가 인터뷰 하자고 하겠습니까? 이런 답변 하나하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낙천적이고 네. 이런 에너지 넘치시는 성격이 참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개하기 싫은 것들이 네. 타인에 의해서 네, 공개될 때가 그건 있고. 가슴 아프죠. 네.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에 구설수에 오르거나 또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이 그렇죠. 가족들이 피해를 볼 때 그때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하고. 또 이제 여사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이낙연 후보님이 굉장히 많은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여사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내가 봐도 참 필요하다. 정말 잘했다. 뭐 이런 공약을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젊은 시절에 직장 여성을 했거든요. 네.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아이 낳고 육아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그 젊은 여성들에게 그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임 부부들에 대해서 시험관 아기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그걸 책임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보육 또는 돌봄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렇죠. 또 하나는 암 환자, 특히 여성한테는 유방암을 걸리면은 하나를 절제해야 되는데 나이 든 여성들도 그걸 절제하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죠. 젊은 네. 여성들은
그게 이제 재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성형 수술로 분류가 돼서 아, 보험 적용.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어. 근데 이거는 성형이 아니고 하나의 치료라고 생각해서 저희 남편은 이거를 의료보험으로 포함해서 혜택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공약으로 많이 내걸고 있어요. 자상하게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불편했는데 잘 못 느꼈던 곳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저희 남편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네. 돌직구로 한번 물어볼게요. 영부인이 되신다면 하고 싶은 일은? 네. 인제금방까지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아이를 키울 적에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직장 여성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애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쓰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저희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아까 몇 점이냐고 물어봤지? 90점? 90점? 10점은 너무 바쁜 관계로 주말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본인 자신한테도 좀 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쉼이 없는 생활을 그동안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보기에 조금 안쓰러워요. 제가 보기에도 일만 한 거예요. 일만. 이 사람은 취미가 없어요. 취미를 하려면 시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는 취미는 자기는 못한다. 그래서 골프도 안 배워서 못해요. 시간만이 걸린다고 골프도 안 치는 사람이에요.